혹시 요즘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내신다고 눈치 보고 계신가요? 자식이 전화해서 요즘 뭐하고 지내시냐고 물으면 대답이 좀 궁색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아주 반가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70이 넘으면요, 부지런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쉴 줄 아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이것저것 바쁘게 다니는 분들보다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분들이 병원에 덜 갑니다. 억지로 운동 나가고 억지로 모임 챙기는 분들이 오히려 먼저 쓰러지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편하게 쉬고 계신 여러분이 정답입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왜 그런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노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꼭 계시죠? 은퇴하자마자 문화센터 등록하고 노래교실 나가고 봉사까지 다니시는 분들이요. 일정이 어찌나 빼곡한지 젊은 사람보다 더 바쁘게 사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아, 저렇게 사셔야 건강하시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던 분들이 몇 년 지나서 뵈면 꼭 어디가 아프십니다. 무릎이 나갔다, 허리를 다쳤다, 대상포진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던 분들은 오히려 멀쩡하십니다. 그 댁 어르신은 여전히 아침에 마당 쓸고 낮에 텃밭 보시고 저녁에 텔레비전 보시는데도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바쁘게 사는 게 건강 비결이라면서 왜 바쁜 사람이 먼저 아플까요? 저는 이게 오래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부지런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라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도 못 쉽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죄스럽거든요.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피곤한데도 억지로 나가고 하기 싫은데도 이것저것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점점 지치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요. 그리고 참 이상한 게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하나도 안 즐겁습니다. 즐거우려고 시작한 건데 어느새 숙제가 돼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바쁘게 사는 것만이 건강한 노년의 비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왜 이 나이에는 바쁘면 안 되는지, 왜 잘 쉬는 게 오히려 건강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책감 없이 편하게 쉴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노년을 보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에 숫자 1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 숫자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이 나이에 바쁘면 안 되는지 확실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최말순 어르신은 올해 73이십니다.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29에 시작해서 68배 접으셨으니까 40해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40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시장에 나가서 재료 받고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손님 오면 담아드리고 밤 9시에 문 닫고 들어오면
10시였습니다. 그렇게 3남매를 키우셨어요. 반찬 가게라는 게 그렇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어요. 나물은 아침에 무쳐야 하고, 저는 손님 오기 전에 부쳐놔야 하고, 김치는 계절마다 담가야 합니다. 최말순 어르신은 그 40해 동안 여행을 한 번도 못 가셨답니다. 가게 문을 하루 닫으면 그날 손님이 옆집으로 가니까요.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사흘 닫은 게 제일 오래 닫은 거였대요. 우리 세대 어머니들이 다 그랬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세대예요. 최말순 어르신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쉬는 건 게으른 거라고 배우셨어요. 일하는 게 미덕이고 부지런한 게 정답이라고 믿으셨죠. 68배 가게를 넘기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단골 손님들이 오셔서 우셨답니다. 이제 이 나물 어디서 사 먹냐고요. 최말순 어르신도 그날 셔터 내리시면서 우셨대요.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싶으셨대요. 처음 두어 달은 참 좋으셨답니다. 늦잠도 자보시고 낮에 텔레비전도 보시고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이상해지셨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데 갈 데가 없어요. 하루가 어찌나 긴지 시계를 자꾸 보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있었답니다. 시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 사람 이제 놀고 있구나 할까 봐요. 시장이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누가 문을 닫으면 다들 압니다. 그리고 한동안 안 보이면 이런 말이 돕니다. 그 집 아주머니 요즘 뭐한대. 최말순 어르신은 그 말이 자기 얘기가 되는 게 싫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앞을 지나시다가 문화센터 안내문을 보셨대요. 그 길로 들어가서 등록하셨습니다. 하나만 하려다가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여서 5개를 신청하셨답니다. 안내 책자를 받아보시니 다 재미있어 보이더래요. 그리고 이왕 다니는 거 제대로 다니자 싶으셨답니다. 평생 뭘 하시면 대충 안 하시던 분이니까요. 요가, 노래교실, 서예, 스포츠 댄스, 그리고 컴퓨터 교실이요. 거기다 딸이 부탁해서 손주 등원까지 맡으셨습니다. 아침 8시에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 4시에 데리러 가는 거예요. 딸이 미안해했는데 최말순 어르신은 오히려 좋다고 하셨답니다. 딸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좋으셨던 거죠. 주말에는 성당에서 김장 봉사도 하셨습니다. 반찬 가게 40해 하신 분이니 손이 얼마나 빠르시겠습니까? 다들 최말순 어르신만 찾으셨대요. 그러니 안 나갈 수가 없으셨습니다. 냉장고 문에 시간표를 붙여 놓으셨대요. 월요일 요가, 화요일 노래교실, 수요일 서예, 목요일 스포츠 댄스, 금요일 컴퓨터, 토요일 봉사. 그 사이사이에 손주 등하원이 들어갑니다. 그 시간표가 참 대단했습니다. 색깔 펜으로 요일마다 다르게 칠해 놓으셨대요. 반찬 가게 하실 때 주문 장부 쓰시던 그 솜씨 그대로요. 어느 날 남편분이 그 시간표를 보시더니 이러셨답니다. 당신 회사 다녀? 웃자고 하신 말씀인데 최말순 어르신은 그 말이 싫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뿌듯하셨답니다. 아, 나 아직 이렇게 바쁘게 살 수 있구나 싶으셨던 거죠. 시장에서 옛날 손님을 만나도 당당하셨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하면 아이고 나 요즘 더 바빠 하고 대답하실 수 있었으니까요. 그 말을 하실 때 어깨가 펴지셨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사셔야 건강하시다고요. 그런데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옆구리가 따끔거리셨대요. 처음에는 뭐에 긁혔나 하셨답니다. 그날도 요가를 다녀오셨어요. 아픈데도 그냥 가셨답니다. 결석하면 아까우니까요.
그런데 이틀 뒤에 그 자리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왔어요. 어르신 말씀으로는 칼로 긋는 것 같았답니다. 밤에 특히 심하셨대요. 낮에는 그럭저럭 참으시다가 누우면 그때부터 아프셨답니다. 진통제를 드셔도 두어 시간뿐이었고요. 병원에 가셨더니 대상포진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아시죠? 젊었을 때 알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신경을 타고 올라와서 터지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왔다는 건 몸이 지금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병하고 좀 다릅니다. 밖에서 뭐가 들어와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던 게 내가 약해진 틈을 타고 나온 거니까요. 몸이 보내는 경고장 같은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답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일 하세요? 최말순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놀아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러셨대요. 하루에 뭐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시간표를 쭉 읊으셨습니다. 다 듣고 나서 선생님이 그러셨답니다. 어머니, 그건 노는 게 아닌데요. 그 말을 듣고 최말순 어르신이 한참 아무 말도 못하셨대요. 대상포진은 물집이 가라앉아도 신경통이 남습니다. 최말순 어르신은 그게 석 달을 갔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옷깃만 스쳐도 아프니까요. 여름이었는데 얇은 옷도 못 입으셨대요. 이불도 못 덮으시고 그냥 누워 계셨답니다. 문화센터고 봉사고 다 접으셨습니다. 손주 등하원도 딸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그만두셨어요. 그 전화가 제일 어려우셨답니다. 딸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딸은 그냥 엄마 얼른 나으시라고만 했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우셨대요. 왜 우셨는지는 그때는 모르셨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제 나한테 아무도 뭘 부탁 안 하겠구나 싶어서였답니다. 처음 2주가 제일 힘드셨답니다. 아프기도 아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려니 미칠 것 같으셨대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싶으셨답니다. 그리고 자꾸 시계를 보셨대요. 아, 지금이면 요가 시간인데, 지금이면 손주 데리러 갈 시간인데, 몸은 누워있는데 머리는 계속 시간표를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통증이 좀 덜한 아침이었대요. 아침에 누워 계시는데 창밖이 환하더랍니다. 몸을 일으켜서 창밖을 보셨어요. 목련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 8년을 사셨는데 그 목련나무가 있는 줄을 그날 처음 아셨답니다. 8년이요. 그냥 나무가 있는 줄은 아셨대요. 그런데 그게 목련인 줄은 모르셨던 겁니다. 꽃이 핀 걸 본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봄에는 늘 바쁘셨거든요.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셨는데도 몰랐던 겁니다. 늘 시간에 쫓겨서 고개 숙이고 다니셨으니까요. 아침에 나가실 때는 늦을까봐 종종 걸음이셨고 저녁에 들어오실 때는 어두웠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통증이 좀 가라앉으니까 아침에 천천히 동네를 걸으셨어요. 20분쯤이요. 예전에는 어디를 가려고 걸었는데 이제는 그냥 걸으셨답니다. 목적지가 없으니까 속도가 저절로 느려지더랍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많아지더래요. 골목 담벼락에 심어놓은 화분들,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고양이, 문 여는 시간이 다 다른 가게들, 그리고 남편분하고 아침에 차를 한 잔 마시게 되셨습니다. 4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마주 앉아서 여유 있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때 처음 아신 것도 있답니다. 남편분이 커피를 안 좋아하시고 보리차를 좋아하신다는 거요. 40년 만에요. 그동안 아침마다 커피를 타드렸는데 그 양반은 그냥 주니까 드셨던 겁니다.
늘 한 사람은 나가는 중이었고 한 사람은 들어오는 중이었으니까요. 6달쯤 지나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어머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최말순 어르신이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이번에는 진짜 놀아요. 선생님이 아주 좋다고 하셨답니다. 그게 지금 어머니한테 제일 필요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답니다. 어머니, 대상포진은 한 번 온 사람한테 또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최말순 어르신은 문화센터를 하나만 다니십니다. 서예 하나요. 5개 중에 제일 좋았던 걸 남기셨답니다. 아침에 20분 걸으시고 오후에는 붓글씨 쓰시고 저녁에는 남편분하고 드라마 보시면서 웃으십니다. 예전처럼 바쁘지 않으신데 훨씬 건강하시고 훨씬 편안해 보이십니다. 얼굴빛이 다르시대요.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폈어. 문화센터 5개 다니실 때는 한 번도 못 들으신 말이었습니다. 최말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요, 노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놀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바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남들 보라고 한 거였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보라고 만든 시간표 때문에 병이 난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남들은 최말순 어르신이 아프신 줄도 몰랐대요. 우리가 바쁘게 사는 이유가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놀고 있는 게 부끄러워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말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나도 저러고 있구나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위로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회복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튼튼하니까 무리해도 괜찮았습니다. 밤새우고도 하루 이틀 자고 나면 돌아왔어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풀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게 미덕이었고 바쁜 게 성공이었죠. 그런데 70이 넘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리한 게 그대로 쌓입니다. 하루 이틀 쉬어도 안 풀려요. 일주일이 지나도 몸이 무겁습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던 게 이제는 안 버텨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스트레스예요.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몸에 더 오래 남습니다. 젊을 때는 한 번 받고 털어냈는데 이제는 며칠씩 갑니다.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혈압이 올라가고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소화가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최말순 어르신께 대상포진이 온 게 딱 그겁니다. 면역력이 무너진 자리로 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요가 가는 것도 즐거워서 가는 거고, 봉사도 보람 있어서 하는 거고, 손주 보는 것도 예뻐서 보는 겁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몸은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몸은 그냥 오늘 몇 시간을 움직였고 몇 시에 잤는지만 압니다. 즐거워서 한 건지 억지로 한 건지는 안 따집니다. 좋은 일로 바빠도 몸은 똑같이 지칩니다.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착각이에요. 나쁜 일로 바쁜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수 마을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같은 곳이요. 100살 넘게 사시는 분들이 유독 많은 동네들입니다.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분들은 운동을 안 합니다. 헬스장도 안 다니고 등산도 안 갑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여요. 텃밭에 나가고 마당을 쓸고 이웃집에 걸어가고 손으로 뭘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몸이 무거우면 덜하고 가벼우면 더합니다. 누가 출석을 부르지 않으니까요. 따로 시간을 정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곧 움직임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안 움직여도 된다는 뜻으로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안 움직이면 다리가 빠지고 다리가 빠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달만 방에 계셔도 다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집니다. 그건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남이 정해준 시간표에 맞춰서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9시까지 어디를 가야 하고 2시간을 채워야 하고 못 가면 눈치가 보이는 그런 활동 말입니다. 그건 움직임이 아니라 일입니다. 은퇴하시고 다시 출근하시는 셈이에요. 월급도 안 나오는 출근이요. 대신 내 리듬대로 조금씩 움직이십시오. 그게 장수 마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동양에 무의자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뜻이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억지로 위로 밀어 올리려면 힘이 엄청 듭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면 에너지가 낭비돼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물을 위로 밀어 올릴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없는데 계속 밀어 올리려고 하니까 몸이 상하는 겁니다. 노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적게 하면 오히려 얻는다고요.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진리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적게 하면서 깊이 하면 오히려 더 많이 얻습니다. 최말순 어르신이 문화센터 5개 다니실 때하고 서예 하나만 하실 때 어느 쪽이 더 즐거우셨을까요? 지금이랍니다. 5개 다닐 때는 시간 맞춰가느라 바빠서 뭘 배우는지도 몰랐대요. 요가 끝나면 노래교실 시간이 빠듯해서 매트를 대충 말아놓고 뛰어나가셨답니다. 지금은 붓글씨 한 장 쓰는데 1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으시답니다. 그게 진짜 배우는 거예요. 급할 게 하나도 없으시니까요.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를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오전에 글을 쓰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2시간씩 산책을 했습니다. 그것도 매일 같은 시간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산책하는 걸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바쁘게 살지 않았어요. 모임도 거의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글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힙니다. 하루에 몇 가지를 했느냐로 따지면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훨씬 바쁘게 사십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루에 10가지를 하는 사람보다 1가지를 매일 하는 사람이 멀리 갑니다. 그리고 매일 하려면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면 며칠 못 갑니다. 이건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새해에 큰 마음 먹고 시작한 게 며칠이나 갔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왜 쉬지를 못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게 비교 때문이라고 봅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자꾸 비교하게 되죠. 저 친구는 아직도 뭔가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저 사람은 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집에만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삶이 갑자기 초라해집니다. 모임 갈 때는 멀쩡했는데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그날 저녁 밥맛이 없어지고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에요. 남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바쁘게 다니는 사람도 속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행 자주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집이 불편해서 밖으로 도는 걸 수도 있어요.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내가 가진 게 안 보입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잘 수 있는 자유,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는 편안함,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는 여유. 이게 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비교하는 순간 이게 전부 안 보여요. 내가 가진 건 원래 공기 같아서 안 보입니다. 남이 가진 것만 반짝반짝하게 보이죠.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집니다. 이 나이에 제일 먼저 버리셔야 할 게 바로 이 비교예요.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진짜 이유요. 최말순 어르신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놀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는 말이요. 저는 이게 우리 세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제일 무섭습니다. 몸이 힘든 건 쉬면 낫는데 내가 쓸모없다는 생각은 쉰다고 낫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쉬면 더 심해집니다. 우리는 쓸모로 우리를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일을 하니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었고 누군가를 먹여 살리니까 내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면 그 쓸모가 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어제까지 나를 찾던 전화가 오늘부터 안 옵니다. 그러면 무서워요. 나는 이제 뭐지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채워 넣는 겁니다. 문화센터든 봉사든 손주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젊을 때 배운 계산법이에요. 그 계산법으로 평생을 사셨으니 익숙하시겠지만 이제는 안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3남매를 키워내신 그 사람이고 40해를 새벽에 일어나신 그 사람이에요.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최말순 어르신이 40해 동안 새벽에 묻힌 나물이 몇 접시겠습니까? 그걸 드신 분들이 이 동네에 다 계십니다. 그게 어디 가나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도 그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결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루에 빈 시간을 30분 만드세요. 아무 계획도 없는 시간이요.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창밖을 보셔도 되고 차 한 잔 드셔도 되고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실 겁니다. 이 빈 시간이 마음을 쉬게 해줍니다. 우리는 평생 빈틈없이 살았어요. 할 일이 없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게 어색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괜찮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게 됩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생각이 정리되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기상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겁니다. 7시든 8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몸에 리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걸 좋아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밤에 자연스럽게 졸리고 아침에 개운합니다. 잠이 좋아지면 하루 전체가 달라져요. 나이 들수록 잠이 얕아지는데 기상시간 하나 고정하는 것만으로
꽤 달라집니다. 아까 쇼펜하우어 이야기했지요? 그 사람이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한 게 괜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매일 20분씩 걸으세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산책입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도시는 거예요. 빨리 걸으실 필요도 없고 땀 흘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느긋하게 주변 보면서 걸으세요. 아침에 걸으시면 햇볕을 쬐실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물질이 몸에서 나와요.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비싼 건강식품보다 아침 산책 한 번이 낫습니다. 돈도 안 들고요. 그리고 걷다 보면 이웃도 만나집니다. 억지로 모임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만나지는 게 훨씬 편해요. 네 번째,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겁니다.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시간이 되면 식탁에 앉으세요. 처음에는 억지 같아도 습관이 되면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집니다. 규칙적으로 드시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계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이 정도만 매 끼니에 얹으셔도 다릅니다. 잘 쉬는 것과 잘 안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기상시간, 산책, 식사시간.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2주쯤 지나면 리듬이 잡히기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나면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지고 저녁에 잠드는 게 달라집니다.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규칙적으로 사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단순한 게 약보다 낫습니다. 5번째, 인간관계를 정리하세요. 모임이 많으면 피곤합니다. 옷도 챙겨 입어야 하고 말도 조심해야 하고 분위기도 맞춰야 해요. 그러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됩니다. 모든 모임이 다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어떤 모임은 가면 스트레스만 받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그런데 한번 맺은 관계라 끊기가 어렵죠. 그래서 억지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안 나가면 뒷말이 나올까 봐서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뒷말이 무서워서 나가는 자리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리하셔도 됩니다.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만나고 집에 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우면 남기시고 무거우면 줄이십시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몸이 압니다.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편한 사람 2~3명하고 일주일에 한 번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게 매일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리고 배우자하고 시간을 보내세요. 평생 같이 살았는데 정작 여유 있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최말순 어르신이 그러셨잖아요. 40년 넘게 살았는데 마주 앉아 차 마셔본 게 처음이었다고요. 이제는 시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차 한 잔 같이 드시면서 오늘 뭐 할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쌓입니다. 6번째,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으세요. 좋아하는 걸 모르시겠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시다 보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잊어버리신 거예요. 천천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젊을 때 좋아하셨던 게 뭐였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셨던 게 뭐였어요? 그걸 다시 해보세요. 최말순 어르신이 5개 중에 서예를 남기신 것처럼요. 지금 여러 개 하고 계시면 그 중에 제일 좋은 하나만 남기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놓으셔도 됩니다. 그만두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게 꼭 대단할 필요도 없어요.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좋아하는 음식 해 먹기,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차 마시기. 이것도 다 노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걸 하면서 내가 기쁘냐예요. 7번째, 노는데 쓸 예산을 정해두세요. 노는데도 돈이 듭니다. 그런데 계획 없이 쓰면 불안해져요.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본인 형편에 맞게 정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크게 쓰시는 것보다 작은 즐거움을 자주 누리시는 게 낫습니다. 매주 좋아하는 빵집에서 빵 하나 사드시기, 한 달에 한 번 가까운데 나들이 가기, 친구랑 차 마시기. 이렇게 나누시면 매주 기다려지는 게 생깁니다. 사람은 기다릴 게 있으면 하루가 다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하루에 30분 빈 시간을 만드세요. 둘,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셋, 매일 20분 천천히 걸으세요. 넷,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하세요. 다섯, 인간관계를 정리하세요. 여섯, 진짜 좋아하는 걸 하나 찾으세요. 일곱, 노는 예산을 정해두세요. 이 중에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하셔도 돼요. 하나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하시는 게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7개를 다 하려고 하시면 그것도 결국 시간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요점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은 뭘 증명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없고 이뤄야 할 것도 없어요. 평생을 달려오셨으니 이제는 천천히 걸으셔도 됩니다. 앞서가는 사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끔은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셔도 괜찮아요.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들어오는 삶을 수십 년씩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신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그 시절에 쉰다는 건 굶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몸에 그렇게 새겨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그때 그렇게 사신 덕분에 지금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쉬시는 게 죄가 아니라 원래 받으셔야 할 몫이에요. 놀고 계신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평생 일하신 값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늙는다고요. 아닙니다. 억지로 바쁘게 살면 더 빨리 늙습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고요.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남들 다 한다고요. 남들이 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기쁘면 그게 정답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건강검진은 병원 기계가 아니라 내 몸입니다. 오늘 몸이 무거우면 무거운 거예요. 그때는 쉬셔야 합니다. 그게 몸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이나 내일 30분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 계셔 보세요.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전화도 놓으시고요. 그냥 창밖을 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이 쑤시실 거예요. 그런데 그 30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집니다. 처음 하시는 날은 10분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날 20분, 그 다음날 30분. 그렇게 늘리셔도 돼요. 그거 하나만 해보십시오. 최말순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아프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목련이었대요. 8년을 그 집에 살면서 몰랐던 목련이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동안 뭘 보고 살았을까? 그렇게 바쁘게 다녔는데 정작 내 집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봄마다 그 목련이 언제 피나 기다린답니다. 그게 요즘 제일 큰 낙이시래요. 작년에는 사진도 찍으셨답니다. 딸한테 보내셨더니 딸이 엄마 사진 잘 찍는다고 했다고 자랑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집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아직 못 보신 게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나가시면서 한번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8년을 살고도 못 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앞으로 해보시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매일 산책을 해보시겠다 하시면 3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 하시겠다면 여러 번호를 적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계신 지역과 연세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어서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이 더 편안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편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푹 쉬십시오.